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던 9가구가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고 이재민이 된 겁니다. 올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 20명 가까운 주민들은 당장 잘 곳도 없는데요. 이 관할 지자체는 임시 주거시설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게 이유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불은 더 커져만 갑니다. 1층에서 폭발과 함께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충격과 화염으로 옆 다세대 주택까지 잿더미가 됐습니다. 맨발로 유리를 밟으면서 뛰쳐나왔거든요. 뛰쳐나오면서 이제 남편은 119에 신고하고 물건 없이 이게 그냥 티 하나 입고 나왔는데 이제 붕괴 위험까지 제기돼 9가구 주민 18명은 바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임시 거주처를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잠을 어디 잔지 밥을 어디 먹지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맞냐고. 구호품조차도 사고 나흘 뒤 이재민들이 호소문까지 쓴 뒤에야 치약 같은 일부 생필품만 줬습니다. 보다 못한 교회가 빈 건물에 전기장판만 깔고 주민들을 재워주고 있습니다. 뭐 옷도 없는 데다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진짜 이게 2중고, 3중고 겪는 느낌입니다. 현장에 재난본부를 설치할 정도의 재난이 아니면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인데 하지만 같은 달 다른 지자체는 똑같은 사고에도 바로 현장으로 가 갈 곳 없는 주민들에게 잘 곳을 먼저 제공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없고 한 것이 너무 어저께는 정말로 마음도 아프고 또 좀 화도 나고 했었는데 중구청은 화재 발생 5일이 지난 오늘에도 이재민을 지원할 근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산림청 규정을 어기고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시험을 치르다 지원자가 숨졌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구청이 사고가 난 지 거의 2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결과를 무조건 비공개에 붙여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대구 수성구청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60대 남성은 체력검증 뒤 숨졌습니다. 대구 MBC는 이 사고를 보도했고 수성구청은 사고 58일 만인 지난 14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념보호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 비공개 이렇게 돼 있고요. 유족들은 개인정보 말고 징계 수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유족에게는 결과를 알려주어야 징계 결정이 타당하구나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유족들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림청 규정을 어기고 체력검증 시험에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등을 두지 않은 점과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족들은 수성구청이 이번 소송을 통해 안전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고 유족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수성구청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기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족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수성구청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형마트 휴무일 조정에 이어서 또 첫 시도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최초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 농수축산물 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내년 9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가칭 대구농수축산물 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합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맡긴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유통물량 전국 3위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구시가 직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공사 설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영입이 되고 또 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 상반기 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뒤 내년 9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 중구 한약재 도매시장을 총괄 관리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설물, 그리고 상가동 주차장을 각각 다른 주체가 관리하던 것이 통합될 전망입니다. 출범 직후 대구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한 뒤 안정화에 접어들면 공사 자체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2025년부터 농산물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정책 총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또 실무적인 부분들은 또 농산물 공사에서 출범하는 공사에서 일부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득권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통관리공사의 설립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협약식이 열린 산격청사를 점거하고 점거 농성을 벌인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 47명을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방해, 시청 불법 점거 등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평일 휴무는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던 용역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청사 건립 준비를 위한 5가지 관련 용역 사업을 모두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내년 3월 신청사 설계 용역 발주, 행정 절차,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하려고 계획했는데 달서구 시의원들이 주도해 시의회 신청사 설계 공모비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수년되게 돼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터 결정 당시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대구 편입과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최종 유치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결론이 난 반면 의성군이 기다리던 항공산단 계획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의성군은 공동 합의문 이행이 먼저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을 유치로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항공 이동수단 확보를 넘어 기업 유치와 관광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공항 도시인 의성은 항공 물류 산업단지, 직접 영향권인 구미에는 항공 정비밸리 유치를, 간접권인 안동과 확대 영향권인 경주에는 국제문화예술제와 글로벌 포럼 개최를 포함해 지역 발전 계획 60여 개를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통합신공항은 어느 한 시도만의 공항이 아니고 대구 경북의 공항이자 또 공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신공항 연계발전 청사진에는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포함한 국제도시 조성 과제 20여 개도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국내의 어떤 역량만으로 지금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외의 국제적인 어떤 인력과 자원들을 경상북도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신공항 유치의 한 축인 의성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군용기 소음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군의군은 대구 편입을, 의성군은 항공물류산단과 공항철도를 각각 요구했지만 최근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확정된 반면 의성군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의성군의 불만입니다. 공무합의는 이행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생각하시는 신공항 연결 지역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달 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공동 합의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경상북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무르마는 용역 중이라 하고 비안 지역에는 소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발전 방안이 또 없고 지금 깜깜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이 나온 뒤에야 의성 지역 합의 사항에 대한 밑그림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공항에 땅만 내주고 민간공항 유치 효과는 사실상 군의군에 모두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의성 지역의 의구심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포항 과메기, 고랭지에서 재배한 친환경 사과,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까지 포항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에다 30%가 답례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역시 기부액의 30%가 답례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포항시는 내년도 시행에 맞춰 다양한 특산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출향 인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답례품 대신 포항사랑 상품권이나 포항마켓 쿠폰도 선택할 수 있는데 포항마켓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부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민은 포항시와 경상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포항시민이 경주나 안동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기부 권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정 기부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 이음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국 지자체, 농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늘리고 애양심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완전히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억 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에 8억 7천만 달러보다 19.5%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4.5% 증가한 수치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등의 기타 정밀 화학이 240.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수출액은 38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1% 감소했고 아연 도강판 마이너스 27.9%, 냉연 강판 마이너스 13.8% 등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성주군 선남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넉 대와 6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은 인근 업체 건물까지 번진 뒤 6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70여 명, 장비 60여 대를 조입해 오늘 새벽 2시쯤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업체 건물 8개 동 2,8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